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판이 있고요. 그리고 빠르면 이달 말에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던 입시 관련 혐의를 보면 이 표창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턴 그리고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과장돼 있다.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자료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맡았던 입학사정관들을 속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오해하듯이 정 교수의 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인턴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부모 찬스를 써서 부모의 인맥을 활용해서 속된 말로 가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대부분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주대 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아들도 학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정 교수의 딸을 일본 학회에 데려갑니다. 그 이유가 활동 기간 중에 과제도 굉장히 충실히 했고요. 그리고 연구실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성실성이 입증이 돼서 그래서 일본 학회에 포스터 발표자로 데려갔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아들과 딸의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심지어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다는 이유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확인서 증명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입학사정관들을 속여서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 이게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은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거야, 이런 취지로 기소를 해놨고요. 근데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실제로 있었음이 입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 시간이 과장돼 있다, 내용이 부풀려져 적혀 있다, 이런 이유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1심 재판부는 심지어는요, 체험활동을 했을 뿐인데 인턴 확인서라고 썼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또는 기껏해야 70시간 했는데 96시간이라고 썼으니까 허위 내용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SNS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오랫동안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입시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또 대학 교수,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이건 아니잖아, 이런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불러주면 내가 직접 가서 증언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을 했던 이 교수 한 분은 당시 입시의 표창장과 인턴은 약과고 중고등학생이 저서를 출간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대 입시 방향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경험을 기본만 확인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 시간이 몇 시간이냐, 며칠 동안 갔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나 교사 또는 입시 전문가들끼리는 그 당시 어땠는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작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 수가 없겠죠.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내용으로 재판을 해본 유례가 없고 판례조차도 없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만 가지고 그 안에 갇혀서 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해 70시간인데 96시간이라고 썼대. 일주일 갔는데 열흘 갔다고 썼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재단을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허위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이 항소심 재판부라도 당시 입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지만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나도 범인이다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 또는 어느 기관 단체에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크게 참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작 중요한 것은 재판부를 직접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 교수님들께서 재판부에 본인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니까 제목은 탄원서가 될 겁니다. 탄원서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주세요, 선처를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바를 재판부에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 처벌이라는 것은 죄에 비례하는 수준의 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치주의죠. 그게 아니라면 국가폭력의 다른 이름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학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입학사정관, 특히 대학 교수 등께서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SNS에 글을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여러분의 실명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신처는 뒤에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